대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집순이 소심녀로 오래도록 살아왔다. 지난 영상들 내용이 어두운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밝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애써 꾸미고 포장하는 걸 싫어하고 또 어색해한다. 지금 나는 건어물려지만 불만 없이 잘 살고 있다. 지난 영상 내용들은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거울로 삼기 위해서 쓴 내용이라 지금까지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원래 혼자인 성격 혼자인 팔자였는지 알바도 혼자 하는 일을 더욱 오래 했었고 스트레스도 적었다. 지금 하는 일도 혼자서 재택근무로 하는 일이라서 아주 만족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까지도 자연스럽게 많이 정리하게 된 점이다. 원래 성격상 거절을 잘 못하고 싫은 소리도 하기 싫어한다. 물론 가족에게는 조금 예외긴 했다. 가족에게는 퍼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또 싫은 소리 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서로 말싸움하는 정도지 감정으로 남기고 그러진 않았다. 그러나 가족 중에도 안 보는 가족도 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지 싹을 피지 못하게 끌어내리고 자존감을 꺾는데 재능이 있는 언니가 있었다.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어머니도 항상 언니 편이었다. 내 행동의 정당성이나 잘잘못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걸 방치하고 지지했던 부모가 있으니 항변조차도 귀찮아질 지경이었고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드니 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의 의식의 95%는 외부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생각은 5% 정도라고 한다. 가족관념은 유교의식에 온 것이었다. 물론 가족끼리 유대가 깊은 건 좋지만 그 역작용도 있다. 박수홍의 사건을 보면서 잘못은 형이 했는데 부모님이 끝까지 형의 편을 드는 걸 보면서 나도 같은 입장인 것 같았다. 키우던 강아지들이 가고 나서 일도 대충 급한 일만 하면서 매일 산책을 나가서 걷다가 보니 지난날의 내 모습이 계속 보였다. 그동안 이방인의 눈으로 나의 인간관계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태어난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니 오래도록 쌓인 감정과 모순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전에도 오랜 친구를 정리한 적이 있었다. 이전에는 인간관계도 넓고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기도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친구가 집에서 자도 되냐고 하더니 내가 사는 지역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일이 몇 번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같이 이야기도 하려고 했으나 이 친구는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늦으니 자러 오는 거였다. 항상 약속 중간에 시간이 비면 나를 끼워 넣기도 했다. 만나자고 할 때는 앞뒤로 다른 약속이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라서 그렇게 어영부영 지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성격이 조금은 물들었다는 걸 다른 사람이 내게 불만을 말하면서 알게 되었다. 오랜 친구 관계이기도 했고 친구가 많이 없으니 인연을 끊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나도 좋은 영향을 받지 않는 느낌이 드는 데다가 내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고민을 털어놓으니 짜증까지 냈다. 결국 나는 그 친구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강아지가 떠나가고 나서 새로운 의식의 변화를 겪게 되니 계속 살던 지역에 살고 싶지 않았다. 강아지들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재택근무를 하니 굳이 그쪽 지역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과 살고 싶던 집을 찾게 되었고 이사를 해서 가족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가 있었다. 지금 안 보는 언니 덕에 무슨 날에 가족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고 다른 날에 만나곤 했는데 어머니도 항상 다른 언니들과 일이 없을 때만 나를 불렀다. 그렇게 어머니 시간 때워주는 일, 운전기사 노릇,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였다. 그러다 보니 언니들은 어머니를 잘 안 챙기게 되고 항상 내 몫이었다. 일이 있어도 계속 오라고 하면 신경 쓰여서 결국은 가게 되었다. 알바하느라 투잡 쓰리잡 하면서 체력이 모자라서 짜증도 많이 내면서도 부르면 마음이 불편하니 오라 할 때마다 잠을 못 자고 다른 일을 미루더라도 부르면 가게 되었다. 이것도 10년 이상이나 반복되었으니 무의식적 습관이었다. 다른 형제는 나에게 무리한다며 뜯어말렸다고 하는데 원래 외로움을 많이 탔던 내 성격상 어머니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었다. 가족들 모임은 뒷전인데 항상 나는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었어도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을 많이 들이지 못하니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어머니도 다른 형제보다 나를 좀 더 챙겨주시긴 했었다. 뒤에서 다른 형제를 챙긴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시간이 많아서 부르면 오는 존재로 여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잔소리도 심해졌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온갖 허드렛일 다 해주고 잔소리 듣는 며느리에게는 불만이었던 시어머니가 명절에 며칠 찾아와서 용돈 쥐어주는 며느리에게는 반색을 하면서 칭찬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꼭 내 모습 같았다. 어쩌다 언니가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잠깐 구경시켜주고 용돈 쥐어주면 그걸 계속 자랑하셨다. 어느덧 주말에는 당연하게 몇 시까지 오라고 문자가 왔다. 그게 잘못된 것인 줄 몰랐는데 강아지들이 가고 의식이 바뀌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시 보였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다.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두고 나는 명절 전날 장보고 다른 허드렛일 도와주는 존재가 되는 대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다. 10년간 여행을 못 갔던 것도 어머니가 어디 가자고 하면 인상 쓰고 싫다고 하셨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언니들과는 여행을 가자고 하면 같이 가셨다. 어머니는 언니들이 자기 가족들과 모임을 가지고 난 후에 오기 전까지 명절을 혼자 보낸 게 처음이니 무척 서운해하셨다. 하지만 그 자리를 꼭 내가 채워주고 다들 모일 때 비켜줘야 하는 상황이 싫었다. 그동안 나의 명절은 항상 혼자였다. 생각해보니 남들에게는 관대하려고 애쓰면서 나 자신에게 너무 인색했었다. 아이스 커피 한 잔도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유 없이 사서 마신 기억이 없다.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니 남들도 내가 시간 쓰고 애쓰며 정을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무시한 거였다. 가족이든 남이든 정을 더 많이 퍼줄수록 상처도 더 많이 주고 결국에 끝이 안 좋은 인연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계산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딱 거절하는 성격은 못 되어서 결국 마음속 상처만 남았다. 강아지들이 있을 때는 마음의 빈자리를 강아지들이 채워줬는지 그래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나보다 가족이나 친구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산책하면서 오는 길에 다이소에 거의 매일 들러서 이전에는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소소한 소비들을 하면서 마음을 채웠다. 물건으로 마음을 채우는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산 물건들 대부분 잘 쓰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전에는 꽉 막혔던 돈의 흐름이 풀린 것처럼 수입이 계속 들어오기도 했고 풍족하지는 않아도 당장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오는 사람 그냥 밥 사줄 정도로 오히려 상황은 나아졌다.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너무 아끼지 않고 사고 있다. 가족과 거리를 두니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쪼그라든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다.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사람들, 희생만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모두 내어주고도 상처받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나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어차피 이전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으니 새로운 나에게는 좋은 구경도 시켜주고 여유도 부리게 해주고 아등바등 애쓰지 않는 삶을 주고 싶다.